그날 오후 한 노부인인 란 씨는 소박한 모습으로 디 엘러건스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이 레스토랑은 상류층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란 씨는 오래된 회색 외투와 다른 가죽 신발을 신고 작은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눈빛은 온화했지만 지나치게 소박한 모습이 즉시 평가의 시선을 끌었다.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한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앙티 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 약간의 놀람과 불쾌감이 섞인 표정이 보였다. 네, 예약하신 분이시군요. 직원은 화면을 살펴보고 나서 그녀를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말 속에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다. 이 자리가 바로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자리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고객을 위한 곳인데 혹시 다른 곳을 잘못 오신 건 아니죠? 란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구석에서 주문을 마친 한 무리의 젊은 손님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란 씨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저기 봐, 저 할머니는 마치 시장에서 길을 잃고 들어온 것 같다.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혹시 여기 와서 구걸하려는 거 아닐까? 다른 남자가 덧붙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란 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분명히 그녀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어색한 것처럼. 직원은 란 씨를 자리에 앉힌 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는 우리 레스토랑 고객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마 실수로 오신 것 같아요. 동료는 란 씨를 힐끗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라면 단골 손님은 아닌 게 확실하죠. 아마 무료로 음식을 얻으려는 거 아닐까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곧 다른 테이블에서 온 젊은 손님들의 큰 목소리로 묻혔다. 웨이터 어디 갔어요? 우리가 와인 주문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안 가져다 줘요.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웨이터들이 서둘러 다가왔지만 그들의 눈길도 여전히 란 씨에게 머물러 있었다. 젊은 손님들이 시끄럽게 얘기하던 중 한 여자가 다시 돌아서서 란 씨를 가리키며 크게 웃었다. 봐, 저 할머니는 그냥 여기 고급 인테리어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할머니가 음식을 주문할 리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음식 한 접시 값이면 저 할머니 월급 다 나가겠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들의 비웃음은 란 씨의 자존심을 찌르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란 씨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의 늙은 눈빛은 창 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비웃음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평가의 시선을 받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시선이 더 편안해지지는 않았다. 직원은 계속해서 란 씨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던 중 마침내 다시 한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자주 먹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메뉴가 담긴 책을 들고 있었다. 고객님, 직원이 예의 있게 그러나 약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주문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고객님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드릴까요? 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메뉴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덧붙였다. 혹시 아시겠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음식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고객님께서 준비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원의 말은 예에 바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멸이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란 씨가 짧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근처에 앉은 젊은 손님들이 다시 그들의 대화를 주목했다. 그중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웃기네요. 저 할머니는 여기 가격을 모르겠죠? 얼굴 표정 좀 봐요. 그럼 우리 직원에게 물어봐서 저 할머니가 계산할 수 있을지 봐요. 또 다른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직원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려다가 멈췄다. 그녀는 다시 란 씨의 테이블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레스토랑 매니저와 함께 갔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관리자는 중년의 남성으로 예의 바른 외모와 차가운 표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부인, 전문적인 목소리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몇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란 씨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피드백. 무슨 피드백이죠? 관리자는 란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고객을 위한 곳입니다. 몇몇 고객들이 부인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이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레스토랑 안의 속삭임들이 갑자기 멈췄다. 모든 이의 시선이 란 씨에게 집중되었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란 씨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당신은 내 외모만 보고 내가 이곳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관리자는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부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인이 이 식사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저희는 부인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란 씨의 자존심을 깊게 찌르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거나 격앙되지 않았다. 대신 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란 씨의 대답에 관리자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말을 이어가기 전에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크게 소리쳤다. 아마 누군가가 대신 계산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저기 봐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올 돈도 없잖아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를 갑자기 무겁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관리자는 그들을 한번 쳐다보았고 얼굴에 무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상황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란 씨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전화를 귀에 대고 말했다. 호황,
너 디 엘러건스 레스토랑에 바로 와라. 여기 몇몇 사람들이 너를 만나야 할 것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잠깐 궁금한 눈빛을 교환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젊은 손님들도 이제 속삭이기 시작했다. 호황이 누구지? 아마 저 할머니가 일부러 과시하는 걸 거야. 그렇게 약 15분 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키가 크고 강력한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다. 레스토랑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가 란시의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 그는 낮고 강력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대기업의 회장인 트란 호황,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이었다. 처음에 란시를 경멸하던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근처의 젊은 손님들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이 가득했다. 이때 란시는 아들인 호황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당신이 여기 관리자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머니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호황은 관리자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스토랑 안은 고요한 침묵에 쌓였다. 그동안 란시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쳐들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고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호황은 레스토랑 안의 침묵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관리자를, 프론트 데스크 직원과 란시를 비웃었던 사람들을 차례로 스쳐갔다. 그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관리자는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조용히 말해, 호황이 말했다. 부인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녀에게 그렇게 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요? 호황의 물음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겨우 목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호황은 그녀를 보지 않고 관리자를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모든 일의 경과를 설명해야 했다. 처음에는 란시가 프론트 데스크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았고 젊은 손님들이 그녀를 비웃고 그녀에게 재정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일까지 말했다. 관리자가 모든 일을 끝내자 호황은 눈살을 찌푸리며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프론트 데스크에서부터 매니저까지 사람의 가치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로 결심한 건가요? 호황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고급 레스토랑의 명성을 유지하는 방식인가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호황은 이제 더 이상 거만함을 보이지 않는 젊은 손님들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룹의 한 여자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저희는 부인이... 호황은 말을 끊었다. 그럼 부인이 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비웃고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사람은 더 간소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존재인가요?
호왕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그룹의 자존심을 직격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급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에 있지 않습니다. 호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계급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들이 전혀 계급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의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직접 란 씨를 모욕한 리셉션 직원이 앞서 나가며 사과하려고 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란 씨는 젊은 여직원을 바라보며 분노는 없지만 깊은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에 리셉션 직원은 더 이상 그녀를 응시할 수 없었다. 나이가 많다고 조용한 밤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을 그들이 입은 옷이나 소유한 물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리셉션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손님들, 처음에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시각을 바꾼 것처럼 보였다. 몇몇은 고유히 고개를 끄덕이며 란 씨와 황 씨의 말을 동의하는 듯했다. 레스토랑 안은 어색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황 씨는 관리자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여기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식사하시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해서 여기에 있는 거야. 매니저는 급히 직원에게 란 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리인 창가 자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보통 명망 있는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그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란 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란 씨는 그것을 거절했다. 내 가치는 테이블 하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조용한 식사를 원할 뿐, 과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더 큰 존경심을 표했다. 식사가 끝난 후, 란 씨는 일어나 다시 레스토랑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저는 단지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란 씨의 마지막 말은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에 빠뜨렸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란 씨와 황 씨는 레스토랑을 떠나며 모든 이들의 존경 어린 시선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레스토랑의 유리문이 그들이 떠난 후 닫히면서 그 안의 공간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다. 처음 란 씨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을 숙이며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매니저와 직원은 리셉션에서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제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었다. 란 씨와 황 씨는 큰 길로 나가며 저녁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며 두 모자의 모습을 돋보이게 했다. 간소하지만 단호한 모습을 한 나이 든 여성과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 란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황아, 엄마는 너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그렇게 엄마를 보호할 필요는 없어. 황 씨는 고개를 돌리며 그 얼굴에 고뇌가 가득했다. 엄마, 저는 그들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게 평생을 바쳐주셨는데
아무도 엄마를 겉모습만으로 모욕할 권리가 없어요. 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충분히 살아봐서 알아. 진정한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강요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할 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란다. 란 씨의 말에 황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머니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황 씨는 작업실에서 어머니가 모욕을 당할 때의 그 눈빛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긴 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씨는 레스토랑 디 엘레강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세히 풀어내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교훈을 강조했다.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오늘 저는 매우 슬픈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 어머니, 제게 평생을 바친 분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은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의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옷이나 신발에 따라 품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품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으며 특히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 씨의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 댓글, 공유가 생기며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저에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입니다. 존중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황 씨가 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디 엘러건스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칸 씨는 황 씨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지만 황 씨가 식당 주인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 실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로라 레스토랑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 그들이 누구이든 무엇을 입었든 어떻게 생겼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이메일은 곧 레스토랑의 관리팀 내에서 퍼졌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틀 후, 칸 씨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란 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깊은 사과와 자신의 팀이 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란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행동은 당신을 상처 입힌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큰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존중은 편견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에서 배웠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잘못을 고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 씨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아들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과를 받아들여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 디 엘러건스 레스토랑의 공식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레스토랑은 란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란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감과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란 씨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엄성과 굳건함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는 결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치지 않고 특히 나이가 많은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조용한 기여와 자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립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란 씨는 그 소박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과 존중에 대해 교훈을 주었고, 그녀의 아들 황 씨의 효도와 감사는 전 세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후세에게 인류애를 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외모가 우선시되는 곳에서 란 씨의 이야기는 밝은 등불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진정한 존중과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자존심은 우리가 모든 편견을 넘어서고 세상 앞에 자신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의미 깊은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란 씨의 교훈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삶에 대한 동기를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친절과 자존심의 빛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도록 합시다.